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오늘 차이나 뉴스입니다. 자, 일단 오늘 늦었으니까 메인 얘기부터 할게요. 오늘 메인은 축구 얘기입니다. 중국 축구 얘기. 안 그래도 오늘 한국도 뭐 떠들썩한 축구 기사가 떴죠. 자, 시작해볼게요. 중국 축구협회 승부 조작 손준호 영구 제명 FIFA AFC에 통지. 중국 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전날 공문이 왔다. 손준호의 영구 제명을 징계를 내렸고 이 사실을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중국 축구협회는 전날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 축구연맹에 보고했다.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 중국 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 산동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대한축구협회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구류대 랴오닝성 차오양 공항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승부조작 가담이나 산동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고 약 10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지난 3월 석방돼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 1무대에 복귀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해왔다. 자, 손준호 측은 승부 조작 등 불법적인 본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중국 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해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을 징계하자 손준호 측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약 10개월간의 구금 기간 내내 무혐의를 호소했다는 손준호 측은 20만 yuan, 약 3,700만 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중국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손준호 측은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 승부 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yuan을 이체받은 기록에 대해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승부 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공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내와 아이들 등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 강압 수사가 진행됐고 이에 어쩔 수 없이 공안이 내민 60에서 65만 yuan 뇌물수수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으며 추후 변호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뭐 완전 도배가 됐죠, 그렇죠? 손준호 선수에 대한 기사인데 전 일단 이 기사에 그리고 손준호 선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뭐 말을 안 할게요. 뭐 이거 딱히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중국 축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를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 축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중국 축구가 왜 이렇게 지금 망하고 있고 정말 바닥을 찍고 있고 중국 축구는 희망이 향후도 없을 것이고 중국 축구가 왜 그렇게 개판이고 카르텔에 뭐 진짜 시궁창인지 제가 그 내막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아무 데서도 안 달았을 거야. 중국의 축구 조작, 여러 가지 중국 축구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알게 된 후로,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손준호 기사를 한번 봐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드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자, 중국 축구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자면 일단 어디서부터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차근차근 가봅시다. 일단 최근 이슈부터 얘기해봅시다. 중국 축구 지금 이제 월드컵 예선전 가있죠, 그죠? 9월 4일 날 만나요. 그때 일본이랑 중국 축구 0대7, 중국이 0대7로 일본한테 7골을 줬죠.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어젠가요? 9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 상대로 2대1로 2대1로 졌죠. 심지어 9명 상대하면서. 그 다음에 어제 또 축구 지니까 그 기사 봤어요? 중국의 스포츠 기자들 15명이
지금 중국 축구 국대 감독 이방코비치를 둘러싸면서 왜 졌습니까? 거의 이건 취재가 아니었어. 비판이었어. 왜 호전이 없습니까? 중국에 알바하러 왔습니까? 중국에서 돈만 벌고 갈 겁니까? 대충 때울 거예요? 이럴 거면 그만두세요. 지들이 뭐라고? 중국은요, 그 어느 나라한테도, 그 어느 축구 관련 관계자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내로남불이고 저는 역겹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고요? 계속 가보자고. 근데 그 와중에 이방코비치가 그 기자들한테 받아친 말, 저 그만 안 둘 건데요. 계속 할 겁니다. 멘탈 좋아. 그 나이 먹으면 뭐 멘탈 쉽게 흔들리지 않지. 자, 일단 일본 경기, 그날 일본 경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작 전에 그 중국 응원하는 응원단들 봤어? 중국 필승! 중국 필승! 어떤 사람은 진짜 약간 옛날 군복 같은 거 다 입고 와서 막 앞에서 막 깃발 한 개 들면서 막 연설을 하는데, 이길 수 없는, 무찌를 수 없는 적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막 중국 필승! 중국 필승! 막 장난 아니야. 막 각오들 막 난리나. 그리고 막 그 전에 야, 그 지금 뒤로 갈수록 코미디야. 갈수록 코미디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보잖아요. 중국 축구가 얼마나 시궁창이고, 여러분들이 이후로 정말 중국 축구를 굉장히 무시하게 될 거예요. 최소 향후 20년 동안은 여러분들은 중국 축구 관계자다 하면 그냥 벌레처럼 보게 될 거야. 내가 이거 오늘 풀어도 되나 이거? 옛날에 중국 축구 현지 반응 이런 거 하면 그냥 현지 반응들, 아유 중국 뭐 이렇게 응원하는 그 관중들이 소양, 소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중국 웃기는 반응들 요 정도로 끝냈는데, 오늘은 굉장히 깊게 파보겠습니다. 굉장히 딥하게, 굉장히 깊게 파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물론 뭐 축구에 관심이, 중국 축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중국 축구에 관심이 많나? 관심 없을 거 아니야. 하지만 오늘 관심이 없더라도 중국 축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여러분들은 중국 축구가 왜 지금 이렇게 개신처럼 하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중국 축구 망했다고 하던데,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 축구 망했다던데요?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망했지 이건 안 궁금한가? 그러니까 망했다 하는데 그게 왜 망했을까? 아니, 왜 중국 축구가 30년째 계속 망했다라는 소리만 듣고 있을까? 왜 망했을까? 이건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나요? 중국 축구가 망한 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왜 망했는지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얘기해. 야, 14억 중에 10명을 못 모아? 그 문제가 아니야. 일단 계속 가봅시다. 오케이? 자, 아무튼 일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일본 타도 적군을 무찌르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늘 0대 0만 해도 이긴 겁니다. 0대 0만 해도 이긴 겁니다. 진짜 응원단들, 막 관중들, 막 중국 국민 팬들 막 난리 났었지. 근데 7대 0. 7대 0으로 지면서 신기록을 갱신합니다. 옛날에 신기록 중에 제일 좀 치욕스러웠던 기록 중에 한 개가 태국한테 5대 1로 진 적이 있어. 태국한테 5대 1로 지고 나서 그때도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 진짜 그때는 아예 그냥 유명한 배우가 한 명 나와가지고 대놓고 깠어. 아니, 야, 태국 인구가 몇 명이나? 여러분, 태국 인구 몇 명이죠? 이 얘기도 굉장히 웃긴 일화가 한 게 있어가지고, 태국 인구 7천만 7천만 정도 되네. 그때 진짜 아직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논리가 이런 식이야.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태국 인구 7천만에 야, 애기들이랑 노인들 빼서 3,500만이라 치자. 3,500만 중에 여자 빼면 2천만 중에, 야, 트랜스젠더 게이들까지 빼면 1,000만, 1,000만 중에 축구 못하는 나이대까지 빼면 몇백만 되냐? 그 중에서도 사람 겨우 뽑아내가지고 축구하는데 14억 중에 그 태국 무찌를 사람 못 뽑아내니? 맞는 말이죠, 그죠? 태국에서는 인구가 7천만이라도 빼야 될 인구들이 많아. 야, 트랜스젠더 게이들 다 빼야 돼. 레이디 보이들 다 빼야 돼요. 아무튼 5대 1로 진 게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신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신기록 7대 0.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웃긴 점, 여러 가지 웃긴 점이 있고 이상한 점들도 있고 막 괴상한 점들도 있고 많아. 첫 번째 한 개 들어갑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요번에 중국 관련된 축구 중계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거든. 중국의 CCTV,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KBS죠. 중국에는 CCTV가 있어. 국영방송, 제일 큰 방송국이야. 중국이 출전하는 축구 경기를 중계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중국 국민들이 이제 불만을 가졌지. 아니, 왜 축구 중계를 안 해주냐? 중국 CCTV 측에서 그것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공지를 띄웁니다.
판권 문제로 인해 중계를 못하게 되었고 중계료가 기형적으로 높은 관계로 중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썼어요. 찌가오, 지가오도 아니야. 很高, 挺高, 非常高 아니야. 찌가오, 새로운 단어예요. 기형적으로 높다. 중계료가 기형적으로 높았대.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야, 니들 뭐 중계료 낼 돈 없어? 말이 돼? 여러분들 왜 안 했는지 알아요? 중국 국민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중계 안 한 거야. 중국 국민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중계를 안 한 거고, 중국은 요즘 약간 축구가 약간 금기어야. 중국은 중국 관련된 거 안 좋은 기사들 있으면 막잖아요. 내리고 지우고. 요즘 약간 중국에서 축구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축구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중국 정부 측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축구를 보면 볼수록 민심이 안 좋아지거든. 그게 뭔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들어봐요. 연결돼 있는,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고리들이 진짜 많아. 자,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에서 중계를 했어. 어디서 중계했는지 알아요? iQIYI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계를 했어요. 야, CCTV가 그 인터넷 사이트보다 돈이 없어? 진짜 입만 열었다 하면 그래. 여러분들 중국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뭐 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없어. 중계료가 높아서 중계를 안 했다? 야, 근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계를 하고 있어. 말이 돼? 그 얘기도 있어요. 요번에 그 축구 중계한 그 사이트 있잖아. iQIYI라는 그 사이트. 걔네들도 중계권 따와서 돈 주고 사와가지고 중계한 거야. 근데 조만간에 그 나라에 한번 불려갈 거래. 이유는 당연하지. 야, 씨발 지금 나라에서 중계를 안 하고 있는 네가 뭔데 네가 중계하냐? 야, 차 한잔 하자.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본에 7대0으로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랑 하기 전에는 그때 이제 인터넷에 반응들이 다양했죠. 야, 일본 7대0으로 졌지. 야, 사우디 8대0 가자.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내려놨어. 야, 7대0? 야, 8대0으로 가자. 그러니까 중국이 요번 이제 축구 월드컵 지금 예선전이죠, 그죠? 예선전을 이 중계를 안 한 이유는 일단 뭐 중국 국민들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는데 중국 공산당의 지위를 위해서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 전에 또 웃긴 거 이것도 한 게 있다. 이것도 얘기하고 넘어가자. 이제 이것저것 막 자료들을 막 섞어 적어 놔가지고 좀 뒤죽박죽한데 요것도 있어. 중계는 안 했어. 중계는 안 했는데 해설은 했대. 그러니까 그 축구 방송에 해설가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번호표 이거 있잖아. 이렇게 제끼는 거. 뭐 몇 대 몇 대 이거 번호표 이렇게 달력으로 돼 있는 듯이 이렇게 뒤로 제끼는 그 번호판 있잖아. 그거 앞에 이렇게 딱 갖다 두고 축구를 보면서 입중계는 했대. 화면은 못 보여주지만 해설하면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자, 일단 일본 0, 중국 0으로 이렇게 번호판이 시작됐을 거 아니야. 중국 1대0 한 골 먹혔네? 제끼고 2대0 또 한 골 먹었네? 제끼고 또 제끼고 3대0 제끼고 4대0 5대0 제끼고 6대0 6대0 제꼈네? 하고 6대0 딱 제끼는데 뒤에 번호판이 없었대. 사람들이 야, 설마 5골 이상 주겠어? 5대0까지밖에 준비를 안 한 거야. 일단 제끼는데 뒤에 6이 없어. 야, 이따가 7도 제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크게 진다 해도 뭐 5대0이면 진짜 크게 진 거잖아. 옛날에 태국한테 5대1로 졌을 때 욕 개쳐먹었거든. 근데 와, 7대0. 자, 그 다음에 이거 댓글도 얘기하고 갑시다. 중국 네티즌들 있잖아. 중국 이 댓글 부대들. 야, 이거 다 중국에서 포온 댓글이야. 웃기는 댓글들 겁나 많아요. 시진핑이 굉장한 축구광이라는데 시진핑이 지금 중국 축구가 잘 못되면 잘 못될수록 시진핑 체면이 지금 계속 깎이고 있어요. 왜냐? 이것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시진핑이 축구에 대해서도 이 말을 해놓은 게 있어. 축구 내가 다 갈아엎을 거다. 이제 중국 축구는 발전할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일을 옛날에 뱉어놓은 게 있거든. 그러면서 시진핑이 직접 축구 미래의 방향을 제시를 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 이게 미래 방향인 거지. 일본 7대0.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이거 시작도 안 했다. 이 이야기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야. 자, 일단 웃긴 댓글들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중국 네티즌 댓글 진짜 제일 웃겼던 거. 일본에 0대7로 지고 나서 중국 그 밑에 베스트 댓글. 일본에서는 공 7개를 수집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줬다. 알아들었어? 일본에서는 볼 7개를 수집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줬다. 이거 웃겨야 되는데 이거? 못 알아들었어 아무도? 드래곤볼 그렇지 그거야. 나 이거 뭐 이게 베넷이었거든. 나 이거 보고 빵 터졌어. 나도 처음에 볼을 7개를 수집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뭔 얘기야? 하다가 드래곤볼이야.
일본 축구팀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드래곤볼을 수집하러 온 거야. 7개 수집해갖고 소원이 이루어졌지. 그래서 중국은 일본의 소원을 이루어줬다. 와. 야, 나 개빵 터졌어 이거. 야, 이거 센스 있지 않아? 자, 그리고 그 다음 댓글. 댓글들이 온 경기 다 봤는데 일본 골키퍼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보지를 못했다. 옛날 다른 경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댓글이 있었죠. 그냥 중국이 하도 그냥 막 못하니까 야, 그 상대팀 골키퍼한테 야, 파카라도 한 개 던져주라. 애 감기 걸리겠다. 야, 그 일본 팀 골키퍼한테 야, 스마트폰이라도 던져줘라. 애 게임이라도 하게. 시간 너무 안 가잖아. 댓글들. 이런 댓글들 진짜 많아요. 일본 골키퍼 감기 안 걸렸나? 옷은 많이 입었겠지? 자,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중국팀 축하한다. 다음 월드컵 준비하는 나라 1위 등극. 중국팀이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는 나라 1위가 됐습니다. 그래도 뭐 한 게 1위 했네, 그죠? 자, 그리고 일본 골키퍼 일본 골키퍼가 경기 끝나고 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90분 동안 찬바람 쐬면서 서 있는데 연봉 너무 적네. 연봉 좀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댓글도 있습니다. 중국 그 응원단들이 태도였죠. 경기 전 동점도 이긴 거다. 경기 후 야, 2자릿수 앉은 게 어디야? 야, 2자릿수 앉은 게 어디야? 야, 이 정도면 잘했어. 좋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좋아. 정능량 좋아. 잘하고 있어. 그래. 자, 그리고 그 다음 댓글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를 보면 중국 선수들 약물은 사용 안 한 것 같다. 이게 중국의 위대한 체육 정신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중국 선수들 약물 그거 걸렸었잖아, 옛날에. 그걸 이제 조롱하는 거야. 그래도 이 경기 보면 중국 선수들 약물은 안 쓴 것 같은데? 뭐 위대한 체육 정신 인정한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댓글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축구 그 뭐지? 토토인가? 스포츠 토토인가 이런 걸 했나봐. 야, 4대0, 5대0, 5대1에 걸었는데 야, 내가 너무 고평가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경기 끝나고 진짜 이건 중국의 팬들 중에서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 못하는 건 상관없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냐. 볼을 못 차면 사람이라도 찼어야지. 막 이러면서 울던 팬이 한 명 있습니다. 미친 새끼죠.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현장의 중국 팬들이다. 돈 내고 90분 동안의 고문을 받고 왔다. 야, 진짜 현장 그 영상들 봤어요? 그 뭐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요번에도 그 현장에 중국에 인플루언서들 좀 축구 쪽에서 좀 방구 좀 낀다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MC들 기자들 다 갔어. 그러면서 자기 인스타나 뭐 자기 이런데 SNS에다가 올려. 야, 요번에 또 축구팀이 요번에 또 중국팀이 어떻게 잘할지 뭐 유명한 인사를 다 갔는데 처음에는 다 희망차게 그래도 오늘 중국팀 짜요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이러다가 나중에 다 울어. 진짜 이렇게 울어요.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어디서 했죠? 일본에서 했죠, 그죠?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비행기표 쓰고 그 나라까지 가서 티켓 끊고 그 현장까지 가서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90분 동안 고문을 당하고 나온 거야. 자, 그리고 그런데 그 반대 초긍정좌 한 명 나옵니다. 어떤 중국 팬 댓글. 야, 나 현장에서 봤거든? 야, 티켓 한 장 값에 7골 넣는 경기 봤으면 게이드가 아니냐? 굉장히 신선한 적급이에요. 여러분들 축구 한 경기에 7골이 들어가는 경기 몇 번 봤어? 여러분들 살면서 본 적 있어? 얘네들은 돈 쓰고 한 경기에 골이 무려 7개나 들어가는 경기를 본 거야. 승자지. 돈 내고 7골 넣는 경기 봤으면 완전 럭키비키잖아. 초긍정좌 중국 팬에서. 아무튼 재밌는 댓글들이 많았고 뭐 솔직히 지금 근데 지금 한국 축구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그죠? 그날 한국이랑 차가지고 비겼던 그 나라 이름이 뭐였죠?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그죠? 중국이 일본에 0대7로 지고 나서 중국이 팔레스타인을 칭찬해요. 야, 그날 한국이랑 싸운 팔레스타인, 니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아냐? 야, 지금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서 한국이랑 0대0으로 버텨냈어. 근데 중국은 뭐냐? 야,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냐? 뭐냐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날 언급이 많이 됐어요. 한국이랑 잘했다고. 그 반면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잣같죠, 아주.
0대0 팔레스타인이랑 0대0 진짜 와 진짜 라이브에서 쌍욕은 하기 싫으니까 잘하자. 아무튼 뭐 여기저기서 웃긴 얘기도 많고 뭐 중국 온라인에는 욕밖에 없었어요. 중국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날 중국을 다 욕했어요. 모든 중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대통합이 이루어졌던 순간입니다. 샤오펀홍이든 그 벽 밖에 있는 사람이든 공산주의 추종자들이든 반공산주의자들이든 그날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중국 축구를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대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국에 큰 공헌을 한 그런 팀이에요. 그 아무도 이뤄내지 못한 시진핑도 이뤄내지 못한 그 공산당 추종자들과 공산당 반공산주의자들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날은 정말 중국 국민들이 사상의 벽을 허무르고 통합을 이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얘기가 다뤄졌고 뭐 많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 중국 축구 뭐 아니나 다를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 한 게 있습니다.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중국 찌라시 가지고 코로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아무도 코로나 터진 거 모르었을 때 난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첫 번째로 한국에다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알린 사람이잖아요. 그 영상은 아직도 있어.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300만을 찍고 그때도 제가 찌라시로 여러분들한테 코로나를 알려드렸는데 요번에도 요거 찌라시가 한 개 돕니다. 중국 찌라시 재밌어요. 중국의 찌라시가 도는데 굉장히 새로운 접근인데 이걸 봤을 때 그때 코로나도 이 찌라시 보고 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 내가 얘기를 안 했겠지. 근데 그거 딱 봤을 때 이거 사실 같은데? 야, 지금 우한에서 고위 간부들 돈 많은 부자들 다 탈출하고 있고 조만간에 도시 봉쇄 들어간다고? 잠깐만 이거 진짜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근데 이것도 물론 저는 이건 뭐 100%까지는 아닌데 약간 50-50인데 근데 이야기가 재밌어요. 굉장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에요.